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국혁신당을 상대로 합당 제안을 했는데 그 일이 뭔가 잘 풀리기보다는 내용을 겪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에 이렇게 제안 자체가 거의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제안을 하니까 좀 놀란 사람들도 꽤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치적 해석도 좀 분분한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이렇게 잦아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했다. 뭐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총에서 밝힌 거 보면은 몇 차례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충분히 교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교감 안 하고 했다는 것도 이상해. 근데 어떻게 아무리 집권여당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정당하고 통합을 하는데 대통령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합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5국 3특 얘기도 했던 것처럼 지방주도 성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 구조적인 개혁에 있어서 이 수도권 1급 체제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노동, 일자리, 청년, 그다음에 지금 뭐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교육, 부동산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연관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5국 3특을 하려면 결국은 지역 통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집권 2년 차에 내란 극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여기서 확실하게 압승을 거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2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임기에 빼놓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선거 승리가 절실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서울하고 부산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또 조국혁신당이 함께 했을 때 상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통합 제의를 할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고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통합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던지는 게 좋겠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조금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 있잖아요. 절차적 측면이랑 그리고 정말 통합을 해야 되는가 있었는데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안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합니다. 네, 대부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차치하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견이 있는 게 첫 번째로 이번 선거를 위해서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선거를 위해서도 저는 통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한테 지자체장 몇 개 뺏긴다고 해서 그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그 지자체장들도 어차피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정부 추진 정책이 그거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뭐 밀려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함으로써 보수나 중도 보수의 표를 잃는다면 경합적 우리가 좀 탈환해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벼랑 끝으로 몰고 오기 위해 갖고 오려고 했던 지역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마이너스 10을 하고 그 경합 지역에서 플러스 15를 해오면 조국혁신당과 어차피 같이 발맞춰 간다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란 청산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저는 전략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국혁신당이 탄핵 국면에 새빙선을 했던 것처럼 이제 개혁이나 뭐 이제 진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그 새빙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당은 여당이라서 그 지켜야 되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제를 던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이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이 다르면 조국혁신당은 그런 입장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막 조국혁신당은 지금 토지 공개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집권 여당인 그리고 대통령실과 한 뜻으로 가야 되는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야당으로 있을 때 효용이 있고 거기서 먼저 새빙선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장기적으로도 왜 합쳐야지? 이게 1+1이 그리고 2 3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0.7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왜 합쳐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 오히려 선거연대 우리가 막 경합 지역에서 표가 갈라지면 안 되니까 여기는 너네는 후보 내지 마. 우리는 이렇게 할게. 대신 우리는 여기 안 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떼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합당은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윤혜 씨는 이제 그 방송 다니면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본인의 소신으로. 그냥 네. 저의 생각은 저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앞으로 더 많이 껴안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을 이렇게 합당한다라는 게 민주당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엄청난 셈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많이 과거에 비해서 활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처럼 좀 그렇게 강한 되게 개혁적인 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면 혁신당 지지율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념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더라도 결국 조국 대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지 국민들은 그렇게 안 바라볼 것 같아요. 맞아요. 조국 대표가 꼭 조국 대표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도 조국 혁신당만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대로 내몰아서 뭐 어떻게 하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만약에 거지. 그거 갇히기 싫으면 국민의힘 당명 바꿀 때 같이 같은 업체에 의뢰해서 아니 안 당명 바꿔도 바꾸셔도 그냥 되고. 뭐 박은정 야, 너무 의원님이 냉정하다. 박은정 의원님이 대표가 돼. 그래도 우리는 그냥 조국 혁신당의 색깔을 기억할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자꾸 조국 대표님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저도 되는 동의해요. 게 저도 아닐까. 동의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은재가 있어요. 박은정 의원님도 있고 신장식 의원님도 저는 네. 그리고 이번에 쿠팡 사건을 하면서 이해민 의원 보고서 아, 굉장히 훌륭한 정책 정말 능력을. 훌륭한 네. 정치인이다. 저는 민주당으로서 저분은 진짜 탐나는 인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국 혁신당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분들이 민주당 여당으로서 하지 못하는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뭐 합당을 해갖고 거학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그 정치 지형이 변해서 그렇게 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건 대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조금 살을 내어주더라도 선거연대 통해서 뭐 살을 내어서 조국 혁신당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 혁신당과는 색깔을 조금 분리를 해서 더 중도적이고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띄어서 그 국민의힘이 설 자리를 점점 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경상도에서 특히 접전 지역인 부산부터 시작해갖고 경남 이런 데서 더 하나라도 더 갖고 온다면 그게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교통정리가 될까? 그리고 이게 합당하는데 서로 골이 나서 당 내에서 또 친조 이런 거 생기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잘하면 스카우트 하면 되죠.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빨주노초 파란 뭐 꼭 색깔이 하나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넓게 스펙트럼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청현 대표 입장에서는 꼭 글쎄요. 조국 대표랑 함께 가는 게 유리하기만 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뭐 이런 색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친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책방 주인인데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부르기도 이제 뭐예요? 많이 분화가 돼서 그럼 정청현 대표 입장에서는 범한 마리를 당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감수하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집권 첫 개각할 때도 느꼈지만 사람을 키우네? 이거 우리 반응 많이 보였잖아요.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을 쫙 내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리고 참모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풀을 넓게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선거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경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DJ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당에 잠룡들을 많이 키워놓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대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인데 김인석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당권을 잡든 안 잡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당에 좀 많이 두면 당에서 새로운 뭔가 질서들을 만들고 새로운 대권 주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힘하고 제일 대비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냥 영남에서만 대통령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인간 데리고 왔다가 지금 자기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절연도 못하고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근데 민주당은 스스로 키우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사실 뭐라 그럴까요? 큰 정치를 보여주는 거는 당에서 넓게 정치를 막 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또 여기서 조금 분할을 시키자면 네, 어떤 점입니까? 당과 청은 또 다르다.
아, 당과 청은 네. 다르다. 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색깔을 띄어야 되고 그 보수 인사도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인재를 데려가지만 당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당면에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으면 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효민 의원 같은 분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데려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부 오케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거니까 괜찮지만 당 색깔이 변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 왜냐면 이 결국엔 빨주노초 파란보가 국회에 모여서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색깔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빨간색은 또 빨간색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체성이 섞여서까지 이게 되는 게 옳은가? 근데 둘이 또 저는 진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기존의 진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잖아요. 규제에서 때려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을 인정하면서 이 욕망을 주식으로 가져가자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낳은 민주당이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간다? 이거는 좀 저는 색깔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런 색깔을 모두 모으는 건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즉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고 당은 정체성을 지키는 게 맞다. 문제는 그러니까 1차 관문은 각 당이 당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의견에서 우위를 점해서 통과하는 부분일 텐데 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것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은 게 일단은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당 지도부에 불참을 했다는 거고 급기야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비난까지 했거든요. 아이고야. 그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정청래 대표의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정책의총을 열고 그 다음에 17개 시도당에서 당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붙이고 중앙위 개최를 해가지고 6월 3일이 선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선거 20일 전에는 후보 등록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합당 절차를 그 전까지는 마친다 이런 보관이었을 텐데 이렇게 지도부 안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경우에 이게 원하는 안대로 순서대로 시간표대로 갈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일단은 1차 관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당대당 합당하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흡수 합당도 아니고 아마 당대당 합당일 거예요. 대등하게 합당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뭐라고 지적할 거라고 해요. 결코 순탄치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당대당 통합이라 하더라도 네. 흡수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막 와글와글 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는 스텝을 조금 늦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와글와글 하다가 산통 깨져버렸어. 근데 조국혁신당은 우리 갈게요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모양이 구겨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모양 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거도 완전히 폭망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예. 조국혁신당은 아예 지지할 네. 필요가 없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가는 속도보다는 좀 늦게 갈 거다. 그리고 저도 조국 대표와 지금 그 현역 의원 12분과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비례대표신데 결국엔 지역구 의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꿈을 꾸고 계실 거고 내가 저기서 민주당 의원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당이 돼버리면 거기 당협은 지금 민주당 분이시니까 그 당협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실상 그러면은 지역구로 다시 침투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색깔을 내고 있는 그 현역 의원들은 네. 아마 대표와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이게 원내와 원내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평론가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상황을 본 조국 대표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양당 합당에 대해서 독자적 비전과 정책을 포기하면서는 합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의 절차적인 진척 상황을 보고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의견을 수렴한 후차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상황인데